가장 행복한 순간, 그 뒤에 무언가가 숨어 있다면 당신은 알아채고 견딜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야기에서는 삶의 전환점을 맞이한 한동석과 마광숙의 예기치 못한 시련 앞에서도 끝까지 서로의 손을 놓지 않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일상이 어떻게 사람을 살리는지 그 진심을 함께 느껴보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바로 영상 시작합니다. 사람이 기쁨을 느끼는 순간 그 뒤에 그림자처럼 따라오는 두려움을 미리 예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축복일까요? 아니면 불행일까요? 마광숙은 병원 진료실 문을 나서는 순간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가운을 입은 간호사가 건넨 얇은 종이 한 장. 검은 잉크로 얼룩진 듯 보이는 작은 초음파 사진은 마치 기적처럼 그녀의 손끝에 내려앉았습니다. 사진 속 작고 둥그런 형체 하나가 뚜렷하진 않지만 확실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생명이라는 사실이, 그리고 그 생명이 자신의 몸 안에서 자라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의 가슴을 벅차오르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벅참은 너무도 빠르게, 너무도 조용히, 조심스러운 두려움으로 뒤덮이기 시작했습니다. 마광숙은 입술을 꾹 깨물고 초음파 사진을 조심스레 봉투 안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한동석에게 말없이 그것을 건넸습니다. 이건 설마? 한동석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광숙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가엔 이미 눈물이 맺혀 있었고 손은 무의식적으로 배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지만 그 안에 무언가가 자라고 있다는 기묘한 실감. 그것은 두려우면서도 벅차고 동시에 믿기지 않을 만큼 행복한 감정이었습니다. 한동석은 사진을 두 손으로 잡고 그것을 이마에 가까이 댔습니다. 그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마치 숨조차 쉬지 못할 정도로 그 순간을 받아들이고 있었고 마침내 아주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우리 아기야, 광숙 씨, 우리 아이야. 한마디, 단 한마디였지만 그 안엔 수십 년을 기다려온 듯한 간절함과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한동석의 얼굴은 아이처럼 밝게 빛났습니다. 눈꼬리는 젖어 있었고 입가엔 믿기지 않는 감격이 번졌습니다. 이건 정말 기적이네요. 정말 고마워요. 광숙 씨가 정말 큰일을 해냈어요. 그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광숙의 표정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입꼬리는 미소를 머금고 있었지만 그 눈빛 안엔 감추지 못한 걱정과 불안이 어른거렸습니다. 내 나이에 괜찮을까? 이 아이 건강히 자라줄까? 몸 하나 제대로 가누기도 힘들어지는 이 나이에 내가 끝까지 품어줄 수 있을까? 그녀는 병원 복도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기 직전 천천히 배 위로 손을 올렸습니다. 괜찮아. 어떤 일이 있어도 엄마가 꼭 지켜줄게.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한동석은 들뜬 표정으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공주실, 그녀의 어머니였습니다. 광숙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이자 이제는 자신에게도 가족인 그 이름. 그는 신호음이 길게 울리는 사이에도 웃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여보세요? 장모님, 좋은 소식 전해드리려고요. 저희 광숙 씨랑 아이 생겼습니다. 임신 4주예요. 한동석의 그 말에 공주실은 놀라며 말했습니다. 정말이야? 아이고, 한서방 이게 웬 경사야. 광숙이는 잘 있지? 꼭 몸조리 잘하라고 해. 늦둥이라 더 조심해야 해. 무리하면 안 돼. 네, 장모님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도착한 한동석은 온종일 감추고 있던 환한 표정을 그대로 유지한 채 식탁에 앉았습니다. 한봄과 한결 두 자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밥을 먹고 있었고 마광숙은 조용히 반찬을 덜어주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오늘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도 단호했습니다. 한결과 한봄은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소식이에요?
광숙 씨가 그러니까 너희 엄마가 아기를 가졌단다. 진짜요? 정말 동생 생기는 거예요? 한결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마광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축하드려요. 저희한테는 정말 큰 선물이네요. 마광숙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열심히 잘 키워볼게. 그날 밤 마광숙은 자신의 방에 누운 한동석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 부모가 되는 거예요. 우리 둘 다 적지 않은 나이니깐 다른 젊은 부부들보다 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요. 이 아이는 처음부터 우리 두 사람이 함께 품는 아이잖아요. 한동석은 그녀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그 손은 거칠지만 따뜻했습니다. 나 건강 하나는 자신 있어요. 걱정 마요. 우리 둘이 이 아이 잘 키워내자고요. 그러나 그녀의 마음 한켠엔 여전히 깊은 울림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기쁨 뒤에 찾아오는 불안조차 껴안아야 할 운명임을 직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이 너무도 커서 그만큼의 두려움도 따라올 것이라는 예감. 하지만 마광숙은 끝내 그 불안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만 손바닥 안에 초음파 사진을 조심스레 책상 서랍에 넣으며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잘 자라다오, 우리 아가야. 엄만 널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며칠 뒤 한동석과 마광숙은 정기검진을 받기 위해 다시 산부인과를 찾았습니다. 검사실 안은 조용했고 초음파 기계에서 울리는 일정한 비프음만이 긴장된 공기를 가르고 있었습니다. 마광숙은 침대 위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가 초음파 탐촉자가 복부 위로 움직이자 살짝 눈을 감았습니다. 젤이 차갑게 피부를 적셨지만 그녀는 감각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신경은 오직 화면의 작은 움직임과 의사의 말 한마디에 쏠려 있었습니다. 의사는 모니터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갸웃했고 이어 미소를 머금은 채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 사모님, 놀라지 마세요. 여기 보이시죠? 심장 소리 2개입니다. 2개요? 한동석은 의사의 말뜻을 순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네, 쌍둥이입니다. 일란성인지 이란성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현재로선 심박도 모두 안정적이고 자궁 상태도 좋습니다. 마광숙은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간호사가 말렸습니다. 잠시만요. 지금은 가만히 계셔야 해요. 그녀는 눈을 동그랗게 뜬 채 모니터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정말로 화면 속엔 서로 조금 다른 방향으로 박동하는 2개의 작은 점이 보였습니다. 마치 2마리 새가 동시에 날개를 퍼덕이듯 조용하고 규칙적인 움직임. 그 순간 그녀의 눈가가 또렷이 젖었습니다. 둘이라니 이 작은 몸 안에 생명이 2개나. 입 밖으로 새어나온 말은 경이로움과 동시에 깊은 책임감을 담고 있었습니다. 한동석은 입을 틀어막고 벽 쪽으로 돌아서더니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가 다시 얼굴을 돌렸을 때 눈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입술은 단단히 다물려 있었습니다. 광숙 씨, 우리 정말 부모 되는 거 맞네요. 이 아이들 잘 지켜줍시다. 우리 힘을 다해서. 마광숙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더 무거운 감정이 깃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쌍둥이라면 단순한 임신 이상의 무게가 따른다는 사실, 이미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고위험 임신, 체력과 정신력, 생활습관 전반이 바뀌어야 할 여정. 이 나이에 쌍둥이라니 출산은 괜찮을까? 양수 검사는 어떻게 하지? 혹시 한쪽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생명의 기쁨과 동시에 공포가 그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그녀는 병원 로비로 나와 잠시 벤치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손은 자연스럽게 배로 향했고 조심스레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해낼게. 약속할게. 너희들 절대로 포기 안 해. 기쁨과 무거움이 뒤섞인 채 일상으로 복귀한 어느 날, 한동석은 호텔 회장실에서 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문득 목 뒤가 뻐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의자에서 오래 앉아 있었기 때문일 거라 생각하며 목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상한 통증이 쿡 하고 쓸고 지나갔습니다. 명치 아래 쿡, 그 다음은 등 뒤로 묘하게 파고드는 통증. 그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그러나 통증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복 상태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신 그는 갑작스러운 메스꺼움에 화장실로 달려가기도 했습니다. 감기 기운인가? 중얼거리며 양치를 하던 그에게 비서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산부인과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시 한번 병원에 들러주실 수 있냐고. 한동석은 잠시 굳었습니다. 그 전화는 분명 광숙과 자신이 함께 간 산부인과에서 걸려온 것이었습니다. 광숙 씨 건강에 이상이 생긴 건가? 가슴이 쿵 내려앉은 그는 전화번호를 다시 확인한 후 곧장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진료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서자 담당 의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파일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 안에 초음파 사진 몇 장과 검사 기록이 보였습니다. 회장님, 다름이 아니라 지난 초음파 때 혹처럼 보이는 게 보여서요. 한동석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생긴 겁니까?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명확한 건 아닙니다. 다만 검사 반응에서 암세포와 유사한 특징이 감지됐습니다. 암이라고요? 한동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이렇게 멀쩡한데요? 어디가 아프지도 않고 피곤하긴 해도 그냥 일 때문에 그런 건데.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습니다. 췌장 쪽 조직이었습니다. 췌장암은 초기에 뚜렷한 증상이 없어서 조기 발견이 드뭅니다. 그래도 일단은 확진이 아닌 예비소견이니까 서울대병원 종양센터로 가셔서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한동석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을 열고 진료실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병원 로비의 사람들 목소리가 마치 이질적인 소음처럼 들려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겁고 어깨는 한없이 처져 있었습니다. 차에 오른 그는 조수석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떠오른 이름은 마광숙이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은 그 이름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날씨. 하지만 그의 가슴속은 먹구름이 가득했습니다. 광숙 씨에게 말할 수 있을까, 지금 이 기쁜 시기에. 그녀에게 쌍둥이를 안겨준 남편이 동시에 암 선고를 받는 남편이라면 그녀는 무너질 거야. 그는 깊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박 실장, 혹시 오늘 병원 일정에 나 말고 광숙 씨가 있는지 확인 좀 부탁해. 그리고 내가 병원에 온 건 박 실장하고 나만의 비밀이야. 그날 밤 마광숙은 언제나처럼 밝은 미소로 그를 맞았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며 생선구이를 뒤집고 있던 그녀는 방 안으로 들어오는 그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입맛이 안 도는데 땅 여보가 좋아하는 고등어 구웠어요. 한동석은 순간 울컥했습니다. 그녀의 평범한 말투와 익숙한 일상이 지금 이 순간 너무도 소중하고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껴안았습니다. 마광숙은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여보, 갑자기 왜 이래요? 생선 다 탔잖아요. 그는 대답 대신 이 말을 그녀의 어깨에 묻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냥 고마워서요. 나랑 이렇게 있어줘서. 이제 기쁨은 2배가 되었고 감당해야 할 무게도 2겹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광숙은 아직 그것을 모두 알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소중히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반면 한동석은 홀로 비밀을 안고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가장 먼저 숨겨야 했던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다음 날 서울대학교 병원 종양센터의 빛이 잘 드는 복도의 끝 소화기내과라는 표지판 아래 한동석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얀 벽과 회색 바닥, 정숙한 분위기 속에 간헐적으로 울리는 대기번호 알림음이 이상하리만치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한동석은 양복 재킷을 벗어 무릎에 올려놓고 양손을 모은 채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후면 결과가 나옵니다. 지난 조직검사, 혈액검사, 정밀 초음파, MRI 이 모든 수치가 하나로 모여 이제 단 하나의 진단명으로 정리될 것입니다. 그는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 속에서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설마 했는데 그냥 위험이겠지. 아무리 그래도 설마 암일 리가. 하지만 그의 손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의식 중에 땀이 배어 나온 손바닥은 무언가를 놓칠 것처럼 미끄러졌습니다. 한동석 회장님 되시죠?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무겁게 몸을 일으켜 진료실 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건넸고 그의 옆자리에는 차트를 펼친 간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님,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그 말에 그는 본능적으로 등을 곧게 폈습니다. 마치 판결을 기다리는 피고인처럼 깊게 숨을 들이쉬고 시선을 곧게 맞췄습니다. 췌장에 발생한 병변은 암세포가 맞습니다. 췌장암 일기입니다. 의사의 말은 조심스럽지만 명확했습니다. 순간 그의 귀에서는 고막이 멎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췌장암 일기. 그 단어가 뇌 속을 수십 번 울려 퍼졌고 시간이 멈춘 듯 느껴졌습니다. 아직 전이는 없습니다. 다행히 조기 발견이라 치료 가능성은 높습니다. 하지만 췌장은 구조상 예후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빠르게 치료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한동석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광숙 씨, 그리고 쌍둥이, 만약 내가 지금 쓰러지면. 병원을 나오는 길, 하늘은 밝았지만 그는 캄캄한 터널을 걷는 듯 했습니다. 발걸음은 무겁고 주변의 소리는 모두 배경처럼 멀어졌습니다. 마치 오래된 무성 영화를 보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차에 올라탄 그는 잠시 핸들 위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가슴이 묵직하게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말해야 할까? 아니, 말하지 말자. 지금 말하면 광숙 씨 무너질 거야. 지금은 그 애기들만 생각해야 해. 내가 더는 짐이 되지 말아야 해. 그는 조수석에 놓인 서류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검사 결과지, 혈액 수치, 진단서, 그리고 치료 계획서. 그는 봉투를 다시 닫아 조용히 가방 안에 밀어넣었습니다. 그날 이후 한동석의 아침은 바뀌었습니다. 그는 이른 시간 병원을 다녀온 뒤 출근에 아무렇지 않은 듯 일과를 소화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렇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점점 먹는 양이 줄어들었고 좋아하던 커피조차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체중은 눈에 띄게 줄었고 손등의 핏줄은 더 도드라졌으며 눈 밑은 짙은 그늘이 드리워졌습니다. 마광숙은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했습니다. 여보, 요즘 얼굴빛이 안 좋아요. 기운도 없어 보이고. 괜찮아요. 요즘 호텔 일이 많아서 좀 피곤한 거죠. 근데 살이 좀 빠진 것 같고 식욕도 없고 지난번에 구토하신 것도 그렇고 그냥 감기 기운이에요. 며칠 지나면 나아지겠죠. 한동석은 거짓말을 할 때마다 눈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마광숙은 그가 피하는 눈빛을 보며 더욱 강한 의심을 품었습니다. 어느 날 마광숙은 박 실장과 마주쳤습니다. 오전 외출을 마치고 돌아온 박 실장에게 말없이 따뜻한 차를 내주며 앉혔습니다. 박 실장님, 회장님 요즘 어디 다니시는 거예요? 사모님, 그게. 솔직히 말해주세요. 제가 모르면 안 될 것 같아서요. 박 실장은 한참을 머무시다가 결국 고개를 떨궜습니다. 회장님, 병원 다니세요. 종합병원 쪽으로. 자세한 건 저도 모르지만 그날 진단받고부터 계속 몰래 다니십니다. 그날 오후 마광숙은 조용히 서울대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접수 데스크에 진료기록 열람 동의서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한동석 회장님 배우자입니다. 오늘 진료 기록 확인 좀 할 수 있을까요? 간호사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본인 확인을 마친 후 조심스레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마광숙은 서류를 읽는 순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췌장암 1기, 항암 일정주 2회, 면역치료 병행 중. 눈앞에 글씨가 선명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잡은 손이 떨리고 무릎이 휘청했습니다. 이럴 수가. 그녀는 병원 벤치에 털썩 주저앉았고 심장이 터질 듯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통증이 가슴 한복판에서 번져 나갔습니다. 왜 말 안 했어요? 우리 부부잖아요. 어떻게 이걸 혼자 견디고 있었던 거야? 그날 밤 그녀는 그를 찾아갔습니다. 한동석은 집무실에서 조용히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고 마광숙의 등장에 놀라 일어났습니다. 광숙 씨? 이 시간에 웬일이죠?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고 손엔 병원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왜 말 안 했어요? 왜 나한테 숨겼어요? 그녀는 목소리를 누르려 애썼지만 울음이 치밀었습니다. 우리 부부잖아요. 나한테 왜 거짓말했어요? 한동석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서서히 책상 모서리를 움켜쥐었습니다. 너무 겁났어요. 내가 없으면 당신 또 혼자 남을까봐. 그게 더 싫었어요. 그래서 말 못했어요. 혼자 견디지 말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함께 살아간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녀는 그의 앞에 서서 눈물로 속삭였습니다. 이번엔 절대 당신 보내지 않을 거예요. 이번엔 내가 당신 지켜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까지, 아니, 그 이후에도 내가 다 지킬 거예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긴 시간을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하고 있었고 그 손을 잡은 따뜻한 체온이 서로의 불안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속엔 고통이 아닌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은 한 줄기 희망이 되어 어두운 시간 속에서 두 사람의 길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앞으로는 치료 일정을 제가 직접 관리할게요. 이제 혼자 병원 다니지 마세요. 그 말은 선언이자 다짐이었습니다. 마광숙은 병원 진료실 문 앞에서 두 손을 가볍게 모은 채 한동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벤치에 앉지 않고 선체로 기다리는 그 모습은 애틋함을 넘어선 책임의 무게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금껏 살면서 누군가를 위해 이렇게 긴 시간을 병원에서 보낸 적이 없었습니다. 오장수의 죽음 이후 오직 시동생들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생계를 위해 바쁘게 살아왔던 그녀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이 지켜야 할 존재가 분명했고 그 대상은 생명이 아니라 삶 자체였습니다. 항암 치료는 생각보다 더 가혹했습니다. 첫 주차에 시작된 1차 항암은 정맥 주사를 통해 진행됐고 치료 후에는 한동석의 몸에 눈에 띄는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미각의 상실, 구토, 식욕부진. 그는 처음엔 이를 견디려 했지만 이내 일상의 작은 부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로 빠져들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손을 놓은 건 아침 식사였습니다. 좋아하던 북엇국을 몇 번 젓가락질하다 내려놓았고 결국 마광숙이 타준 미숫가루로 하루를 버텼습니다. 광숙 씨, 나 입맛이 없어요. 그냥 쉰 김치라도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 말에 마광숙은 가만히 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지금은 먹는 게 약이에요. 이거 못 드시면 다음 항암 못 하세요. 그녀는 밤마다 미음과 된장국, 생강을 달여 우린 차를 번갈아가며 준비했습니다. 인터넷과 책을 통해 항암 환자를 위한 식단을 공부했고 마트에 가서 한참을 재료 앞에 서성였습니다. 이건 싱겁게 해야 하고 이건 염분이 안 돼. 생전 처음 해보는 삶이었지만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한 숟가락씩 정성을 쌓아가는 일. 그녀에겐 그것이 가장 의미 있는 사랑이었습니다. 병원 대기실. 두 사람은 함께 진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동석은 의자에 기대어 눈을 감고 있었고 마광숙은 그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오늘은 약 조금 줄여달라고 말씀드려봐요. 밤새 계속 토하셨잖아요. 괜찮아요. 오늘은 좀 나아요. 당신이 끓여준 미음 덕분인가 봐. 그 말에 그녀는 말없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 안엔 땀과 눈물 그리고 삶을 바꾸는 사랑이 녹아 있었습니다. 한결과 한봄 역시 아버지의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퇴근 후 거실에 들어서자 한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일도 많고. 그 말에 마광숙은 옆에서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아버지 몸보신 식단 준비 중이야. 조금만 무리해도 힘들어하셔. 그녀는 진실을 말하지 않았지만 거짓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결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밤 식탁에는 미역국과 단호박찜, 무말랭이, 고구마 줄기, 나물이 올랐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앉은 식탁. 말없이 밥을 먹는 그 시간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3주차 항암 후 마광숙은 한동석을 데리고 근처 공원에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는 아직 다리가 무겁고 숨이 차올랐지만 마광숙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여기 공기 좋다. 당신이랑 이런데 자주 나올 걸 그랬어. 이제라도 시작하면 돼요. 여보, 우리 인생 아직 한참 남았어요. 그녀는 벤치에 그를 앉히고 손가락으로 그의 이마를 콕 찔렀습니다. 여기, 이 멋진 머리, 나중에 우리 아기들이 닮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꼭 건강하게 살아남으셔야 해요. 약속. 그 말에 그는 웃었습니다. 마광숙의 장난기 섞인 눈빛은 그에게 진통제보다 더 강한 위로였습니다. 약속할게요. 우리 아이들 졸업식까지 꼭 볼 거예요. 그날 저녁 그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은 채 약을 복용했습니다. 부작용의 고통을 느끼면서도 마치 그 고통마저 견딜 만한 가치가 있다는 듯이. 항암 치료 후 재검진 날. 병원 진료실에서 의사는 뜻밖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회장님, 종양 크기가 줄었습니다. 간 수치도 호전됐고 체내 염증 수치도 안정됐습니다. 지금처럼 유지하신다면 예후는 꽤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에 두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돌려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눈빛이 모든 감정을 대신했습니다.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 한동석은 그 자리에 앉은 채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광숙은 그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보셨죠? 기적이란 노력하는 사람 앞에만 오는 거예요. 우리 잘 해내고 있어요. 진짜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날 밤 병원을 나서는 길. 하늘은 낮게 깔려 있었지만 두 사람의 얼굴은 환했습니다. 한동석은 조용히 마광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길을 걷는 내내 말이 없었지만 그녀의 손끝에 전해지는 체온은 분명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광숙 씨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나는 무너졌을지도 몰라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도 날 지켜줬잖아요. 이번엔 내가 당신 지키는 거예요. 우린 이제 혼자가 아니니까요. 그들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쌍둥이의 생명이 자라고 있었고 한 사람의 생명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마치 기적 같았습니다. 이제 그들 앞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여정이 펼쳐져 있습니다. 하지만 두 손을 놓지 않는다면 어떤 고비도 넘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겐 함께 나누기로 한 삶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함께 지켜야 할 생명들이 있으니까요. 그날 저녁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차 안의 공기는 평소보다 훨씬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치는 가로등의 불빛이 유리창에 닿을 때마다 마치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듯 느껴졌습니다. 운전기사는 백미러로 뒷좌석을 슬쩍 바라보았고 조용히 라디오 볼륨을 낮췄습니다. 한동석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마광숙은 그의 손을 살포시 잡고 있었습니다. 광숙 씨,
그동안 참아줘서 고마워요.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 너무 무서워서 도망만 치려 했어요. 그런데 당신이 있어서 내가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우리 아기들 태명부터 지어볼까요? 그 말에 그는 조금 놀란 듯 웃음을 지었습니다. 쌍둥이니까 둘이 조화롭고 귀여운 이름이면 좋겠네요. 마광숙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해랑 달 어때요? 하나는 세상을 비추는 빛, 하나는 밤을 밝혀주는 달. 둘 다 서로에게 없는 걸 보완해주는 존재잖아요. 해와 달, 정말 좋네요. 해는 당신 같고 달은 나 같은 느낌이에요. 당신은 내 삶을 밝게 해줬고 나는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던 사람. 그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이제는 아니에요. 우린 해도 되고 달도 될 수 있어요. 서로의 우주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 그게 부부잖아요. 그렇게 한 달 후, 병원 재검진 결과는 다시 희망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회장님, 종양 크기가 거의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이 추세면 수술 없이도 완전 관해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에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서로를 바라봤고, 이번엔 눈물 대신 환한 웃음이 먼저 나왔습니다. 해와 달이 우리 부모가 되기 위해 엄청난 선물을 주는 것 같아요. 그녀는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한동석과 마광숙은 침대에 나란히 앉아 작은 노트북에 손을 얹고 초음파 영상을 재생하고 있었습니다. 두 개의 작은 심장이 또각또각 소리를 내며 뛰는 영상. 그 소리는 마치 그들에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여기 있어요. 우리는 당신들의 삶을 밝혀줄 해와 달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은 한때 절망 속에서 떨어졌던 손이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생명을 끌어안는 가장 강한 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 사이에는 두 개의 심장과 하나의 가족이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두려움은 희망으로 바뀌었고 병은 더 이상 그들을 갈라놓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끝까지 함께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두 개의 작은 심장 소리와 서로를 지키기로 한 두 사람의 약속. 그 모든 것이 기적이자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회차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